멀쩡한 의사들의 본격 재능 낭비 프로젝트 나는 사다 시즌 4 보이는 라디오입니다. 청취자 댓글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네. 여진코님, 저는 성인이긴 한데 알러지 비염 심하게 있고 아토피도 있습니다. 환절기 되니까 노란 눈곱이 끼고 있는데 이거 듣고는 바로 안과 다녀왔습니다. 눈꺼풀에 아토피도 있고 알러지도 있는 게 맞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상 있으면 꼬박꼬박 안과를 가야겠습니다. 전 이런 댓글 달 때 되게 뿌듯해요. 한 한 분을 치료했구나 이런 느낌. 건물주 건강에 대해 물어봐 주세요 하겠습니다. 네. 성림 님이 보내신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코 골절 문의드립니다. 코가 많이 뭉개진 상태인데 병원에서 그냥 둬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괜찮습니까? 이런 질문이 들었습니다. 그럴 리가요? 코가 많이 뭉개졌는데 왜 하여튼 그냥 성림님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코가 많이 뭉개졌다. 아니 CT상에서도 뭉개졌으면 바로 네. 잡아야죠 당연히. 골절이 있으면. 근데 병원에서 그냥 둬도 된다고 이게 했다는 건 무슨 소릴까요? 뭐 붓기 빠지고 나면은 그때 천천히 수술합시다 이런 얘기 아니었을까 혹시? 뉘앙스는 그렇지 않은데. 그냥 둬도 된다? 네, 그냥 그냥- 근데 코가 골절이 됐는데 그냥 두는 경우가 있어요? 자, 코가 많이 뭉개졌는데 그냥 둬도 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는지 방사선 정형외과 선생님 혹시 아십니까? 방심하고 있다 지금. 훅 들어갑니다. 잘 모르겠어요. 네, 이거 네. 근데 네. 왜 이런지 이유를 모르겠네요. 이런 경우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코가 많이 다치면서 뭉개졌는데 CT상에서 괜찮았나? 뭐 그런 게 아닐까요? 아니 코가 그런 경우는 있어요. 연세가 정말 많으시고 건강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수술을 준비하기는 어려운데 코가 겉으로는 외모상으로는 뭉개졌지만 코 안에 비강, 그러니까 코로 숨 쉬는 길은 잘 유지가 되어 있어서 수술을 굳이 안 하는 경우는 덜어 있습니다. 아하. 미용적인 생각 안 하고요. 그렇죠. 해도- 그러니까 이제 어. 할아버님께서도 아유 뭐 이제 뭐 그런 거 있잖아. 아유 살 만큼 살았어. 이제 뭐 누가 내 코 봐? 그럴 경우? 그런 경우는 굳이 그러니까 이제 코막힘을 유발하는 경우에 비골 골절이 있고요. 코막힘과 연관이 없는 골절이 있어요. 그래서 골절선이 그렇게 비강을 좁히는 상황이 아니면 골절이 있어도 수술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골절이 됐다고 하더라도 이게 이제 보통 1mm 정도는 수술하고 바로 잡아도 우리가 1mm의 그 오차는 우리가 그 자동차 부품 새로 교체하지 않는 한 한번 쿵 하고 나서 다시 피면 아무래도 완전 새 거 같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수술해서 바로 잡아도 1mm 정도의 오차는 바로 잡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골절이 있고 1mm 정도 미만의 그런 정도의 함몰은 사실 수술을 한다고 해도 정확하게 바로 잡기가 어려워서 놔두는 경우도 덜어 있습니다. 그럴 네네. 가능성이 좀 있지 근데 코가 않을까? 많이 뭉개진 상태인데 이거를 그리고 또 젊으신 분인데 그냥 두지는 않죠. 젊으신 분이라는 증거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주어진 정보만으로 봤을 때는 빠른 태세 전환. 국가와 사회가 나서야 될 때인가요? 코가 많이 뭉개진 상태라면 고쳐야 한다. 그렇죠. 일반적으로. 네네네. 네네. 만약에 안 고치면 네. 아프진 않습니까? 코는 움직이는 뼈가 아니라서요. 괜찮아요. 처음에 다칠 때 빼고는 금방 통증이 사라집니다. 오, 신기하다. 네네. 하루 이틀이면은 얼얼한 느낌만 남고 사라지고 일주일 넘어가면 통증도 거의 사라지거든요. 움직이는 뼈가 아니라서 그 자리에서 다시 굳어요. 그래서 이제 운동선수들, 이종격 투기 선수들 보면 대부분 다 코가 주저앉아 있죠. 그게 늘 부서지니까 그냥 안 고치고 그냥 생활하시는 거예요. 그분들은. 또 부러질 걸 뭐 이렇게 생활하시는 거죠. 그럴 수 있겠다. 근데 그런 분들이 이제 이종격 투기를 그만둘 때쯤 성형하러 오십니다. 그래가지고 또 부러질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만뒀어요. 그러고 수술하십니다. 그럼 코 골절은 이비인후과에서 치료해요? 정형외과에서요? 정형외과에서는 하지 않고요. 이비인후과 아니면 성형외과에서 하고. 성형외과. 네네네. 정형외과에서는 엑스레이만 찍고 이비인후과나 성형외과로 보내줍니다. 네네. 정형외과는 주로 큰 뼈를 다루는 모양입니다. 근데 정형외과로 가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러니까 뼈가 부러졌다고 하면 정형외과 찾아가실 것 같아요. 네네. 그러면 정형외과에서 엑스레이 한 장 찍어보고 골절이 의심되면 이비인후과나 성형외과로 보내주시더라고요. 네. 네네. 네, 다음 질문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호원님, 깜신님께 문의하고 싶은 것이 오. 있습니다. 오늘 좀 바쁘네요. 야돔 사용에 대한 주의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몰래 보시면 됩니다. 괄호에서 적혀 있습니다. 발음 주의. 야돔, 야동이 야동이 아니고 야동.
야돔. 야돔. 인터넷에 폐에 안 좋다고 하는데 야돔에 폐 안 대해서 좋은 야돔. 야동 아니래니까 예, 야돔. 네, 야돔. 네, 네. 야돔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싶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야돔이라는 게 뭔지 처음 들었거든요. 저도 야돔이 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찾아봤잖아. 야돔이 뭔지. 그러게요. 찾아봤더니 음. 유칼립투스 오일과 민트 추출물 등의 재료가 함유된 제품으로 작은 원통형에 들어있는 에센셜 오일 같은 거. 그래서 향을 들이마시거나 뭐 향수 대신 바르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야돔이라고 하고 태국 국민들은 대따 많이 쓴다고 합니다. 네. 네. 그래서 뭐 매연에 시달리는 분들이 갖고 다니고 뭐 콧구멍을 통해서 흡입하면 시원하고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이 든다. 한국에서 인터넷 등에서 구매도 가능하다. 네. 이거 뭐 뭐 등등. 느낌으로는 그냥 맨솔 같은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알고 있었습니까? 아니요. 야돔? 야돔. 본 적 있으세요? 야돔? 아니요, 처음. 자, 야돔에 대해서 치료방송과 의사 선생님께 근데 물어봤거든 아까. 저 이거 있어요. 저 이거 있어요. 미리 물어봤는데 이때더라고. 그래서 저희 오. 한 2달 전에 태국 학회가 있어갖고 방콕에 네. 갔다가 네. 이제 샀어요. 예, 와이프가 이제 필수 쇼핑 아이템이라 그래갖고 큰 마켓에 가서 막 여러 개 샀는데 그 중에 이게 있었어요. 오. 그래갖고 이제 하나 받아갖고 지금 네. 사실 쓰는데 저는 사실 코에 넣어본 적은 없어요. 이게 향이 저랑은 맞지가 않아갖고. 네. 단 이제 그럼 요런데 요 어디에 밑에 넣어봤어요? 이 밑에 있는 이게 위에 뚜껑을 열면 이렇게 코에 넣을 수가 있고 요 밑에 거를 아. 하면 그게 바를 이제 수 있고? 예, 바를 수가 있는 네. 거예요. 이렇게 목뒤나 이런데 파스처럼 물파스 바르는 물파스처럼 것처럼. 되게 시원해요. 그래서 아. 좀 피곤하고 이럴 때 그냥 기분 전환 삼아 이렇게 하죠. 아, 그래요. 근데 이제 폐에 안 좋다는 얘기는 좀 몰라갖고 이거 이거 쓰지 말아야겠는데. 코에 안 넣으신다면서요? 그래도 피부통에서 안 좋을 수 있으니까 와이프 다시 줘야겠네요. 근데 쓰라고. 아, 내 몸은 소중하니까. 안 좋은 건 아내에게 양보하는 걸로. 용감한 친구. 네. 네, 저는 월드컵 우승할 때까지 사는 게 목표라서. 아, 네. 네, 네. 저 장수할 거예요. 아니 근데 심한 매연에 시달리는 국민들이 사서 쓴다는 거 보면 폐에 안 좋으면은 이게 우리 사실 어. 홀스나 이런 것들을 그 마치 매연으로 텁텁한 목을 치료하는 효과가 있는 양. 상쾌한 거. 그러니까 그런 목적으로들 쓰잖아요. 음. 근데 그게 뭐 폐의 건강을 지켜주는 건 아니죠, 사실. 근데 폐에 특별히 안 좋냐라는 게 지금 이분이 근데 궁금해하시는 이거 거예요. 제가 성분을 몰라서 근데 이게 사실은 별거 없을 것 같은데 그냥 유칼립투스 오일, 민트 뭐 이런 것들 그냥 허브와 관련된 뭐 그런 것들 아니겠어요? 폐에 그렇게 뭐 나쁠 것 같지는 않은데. 이걸 제조하시는 분이 나쁜 마음을 먹고 뭐 안 좋은 성분을 넣으면 모를까. 웬만하면 아니 근데 그냥 국민 괜찮지 필수품인데 않을까요? 그게 음. 태국 국민들이 그럼 결국 임상 시험을 이미 몸으로 하고 계신 거잖아요. 문제 아니, 됐으면 뭐- 벌써 되지 않았을까요? 근데 이제 그럴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네. 뭐 태국도 뭐 식약처 이런 거 있을 테고 하니까. 근데 이제 우리 몇 년 전에 그 가습기 살균제 사건 같은 거 터무니없는 일이 터지는 걸 보면 그렇죠. 많이 쓰고 있다고 해서 이게 꼭 안전하다는 보장은 또 아니잖아요. 근데 그건 되게 잘게 음. 이제 분사가 된 거잖아요. 공기 중에 폐까지 들어갈 수 있게끔. 근데 이거는 그렇게까지 분자가 클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근데 태국에 가면 분자가 클럽에서 이걸 코에다 꽂고 춤을 춘대. 나무 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상상은 안 되지만. 이걸 자, 코에다 꽂고 춤을 춘대. 야돔 사용과 관련된 주의사항은 네. 깜신이 뭐 특별히 아는 게 없는 관계로 오늘 그 대신 야돔 전문가 윤홍인 박사님을 모시고 얘기 듣고 있지 않습니까? 냄새가 별로다라는 네, 저는 안 맞습니다. 저랑. 태국에선 진짜 많이 쓰더라. 네. 자 다음 질문. 네. 앞에 두 개에 비해서 굉장히 진지한 네. 진짜 네. 질문이 네. 준비되어 있습니다. 럭희 님이 보내신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언니는 33살인데 자궁경부암이 발생해 방사선 치료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형부랑 2살짜리 조카랑 반려견 2마리랑 같이 살고 있는데요. 언니가 강아지들까지 케어할 수 없을 것 같아서 부모님이랑 상의해서 강아지들을 데리고 오기로 했어요. 그런데 방사선 치료를 받으면 아이랑도 멀리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조카도 저희 집에 데리고 있으려고 합니다.
방사선 치료를 받게 되면 아이나 반려동물과는 얼마나 떨어져 있어야 하나요? 조카가 언니 껌딱지라서 걱정입니다. 그리고 방사선 치료를 받고 난 뒤에 후유증이 있을까요? 제가 도와줄 방법은 없을까요? 나이사에서 꼭 알려주세요. 네. 저번 방송에서 자궁 경부암이 그래도 굉장히 그 방사선 치료에 잘 반응하는 네. 암이라고 그렇게 소개해 주셨던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자궁경부암이 보통은 일단 이제 외부 방사선 치료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강내 방사선 치료고 근접 방사선 치료를 하는데 일단은 이게 문제가 될 거면 집으로 보내질 않아요, 병원에서. 아. 그런 아.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집에 가시면 그러면 반려견하고 생활하는 것도 아무 문제가 네. 없는 거네요. 네, 그렇죠. 예. 전혀 당연히 문제가 안 조카들이랑 같이 네. 일상생활 하는 것도 아무 정상생활 문제 다 없고. 가능하십니다. 지난번에도 일반적으로. 말씀하셨는데 뭔가 이렇게 몸속에 방사성 동위원소가, 동위원소가 들어가가지고 네. 막 뿜뿜 뿜어져 나오고 이런 게 네. 전혀 아니라는 예, 거죠. 그런 게 전혀 흘러간다라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그냥 관통에서 나가는 거니까 몸에는 방사선 물질 같은 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갑상선암으로 이제 그 요오도 치료 같은 거 받은 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다 입원실에 차폐된 입원실에 입원해서 받잖아요. 네. 그런 경우는 이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제 그 안에 계시는 거고 이 그러니까 외부 방사선 치료를 받는 이런 환자분들은 괜찮다. 예, 거의 괜찮으십니다. 언니랑 껌딱지인 조카가 엄마랑 같이 있을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이네요. 거꾸로 강아지들 때문에 뭔가 방사선 치료를 받는 환자분한테 해로운 일이 생길 가능성은 있습니까? 그것도 별로. 그런 경우도 별로 보고된 거는 없어서 음. 예. 그럼 그냥 조카를 굳이 반려견하고 조카를 이쪽 동생 예, 집으로 데리고 올 떨어져 필요가 있- 없는. 예, 그렇죠. 근데 이제 언니의 어떤 체력적인 문제나 이런 거를 좀 도와주기 위해서 약간 조카를 아니, 케어해주는 저는 그런 건- 거는 좀 반대인 게 아, 그래요? 그냥 정상생활을 잘 유지하시는 게 훨씬 아. 심적으로도 애랑 뭐 이 치료를 받는 것도 되게 많이 힘드시고 이럴 수 음. 있는데 그 상황에 이제 애랑 뭐 애까지 그런 다 반려견까지 이렇게 다 뭐 동생 집 보내고 이러면 얼마나 더 심적으로 오히려 그럴 안 수 좋으시겠어요. 있겠다. 5주 오히려 동안 그런 거는. 물론 뭐 주말에 가서 보고 이럴 수 있지만 5주 동안 아이를 못 본다면 그 진짜 스트레스가 내가 너무 환자 같은 느낌이 들 어. 것도 저는 같네요. 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예. 네. 맞네요. 근데 그 가족이 함께 있는 게 얼마나 네, 큰 그게 엄청 격려고 큰- 응원인데. 맞아. 동생분이 자주 언니 집에 가서 청소도 좀 놀아주시면 해주고 될 조카랑도 놀아도 주고 맞아, 그게 맞아. 반려견 산책도 반려견 좀 대신 시켜주고 이게 똥도 더 필요할 것 닦아주고. 같아요. 반려견 똥 싸. 그러냐. 후유증이 있느냐? 근데 후유증이야 뭐 천차만별일 예. 텐데 예. 혹시 이게- 네. 불임이라든지 뭔가 난임이라든지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나? 둘째를 있죠. 가능성은 네, 있어요. 있습니다. 특히 자궁경부암 그러면 이제 골반에 있는 그 임파선까지 다 포함을 해서 해서. 골반 방사선 치료를 또 해야 되고 또 이제 자궁경부암은 이제 강내 방사선 치료할 때 어떤 기구를 넣어서 치료할 때요. 이제 자궁경부뿐만이 아니라 그 안쪽에 내막 부분까지 다 포함을 해서 보통 일반적으로 치료 많이 하기 때문에 예, 임신은 굉장히 어려우실 수가 있고 또 이제 고설량의 방사선 치료를 받은 이후에는 이제 질 수축 같은 게 이제 오고 이래서 이런 약간 성생활에 좀 불편함 같은 게 있을 수 있어서요. 그런 질 운동도 많이 하시라고 저희들이 안내해드리고 예, 그러고 있습니다. 예. 그래도 다행히 일단 이쁜 둘째 2살짜리 조카가 있으니까. 네. 그 이 착한 동생 럭키님이 그래도 뭔가 언니를 위해서 뭐라도 좀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니까 뭐가 있을까요? 전문가로서 조언을 하신다면 집에 가서 청소해주고 네. 그거 말고 그건 내가 한 거고 고기 많이 사주시면 될 것 같은데. 고기 암 환자분들은 고기 먹는 것도 별로 안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그게 이제 많은데 굉장히 큰 오해죠. 사실은. 잘못된 생각. 예. 단백질 섭취를 잘 해주셔야 이게 자궁경부암이 이제 수술 없이 치료를 받는 대부분의 경우가 화학요법, 항암 흔히 말하는 항암 치료랑 동시에 예, 동시 항암 화학 방사선 치료를 많이 진행을 하거든요. 네. 이제 그런 경우엔 이제 단백질 섭취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야 면역력 유지랑 체력 유지에 중요하기 때문에
고기가 되게 좋습니다. 그게 참. 혹시 예.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고기 부위라든 아이고, 그런 건 고깃집? 고기 종류 어. 뭐 부위 고깃집이라든지 그냥 맛있는 고기 많이 드시면 치맛살 뭐 좋을 것 같아요. 가브리 특수 부위. 네. 툭불 등심 이런 거 잘 사서 드시면 될 것 같아요. 고기 고기 먹는 건 좋은데 정말 기름진 이런 거 있잖아요. 느끼한 거. 예. 고기가 안 느끼한 게 그런 없었어요? 것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단백질 말고 지방이 많이 섞여. 오겹살 이런 거 막 많이 먹어도 되느냐. 환자분들이 맨날 이런 거 궁금해하시잖아요. 예, 뭐 근데 저는 일단 체력 유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사실은 본인 채식- 땡기는 거 그냥 최대한 골고루 많이 드시는 게 제일 좋죠. 그 암 환자분들은 되게 의사들이 상상하기 힘든 이상한 질문들도 많이 하시거든요. 심지어 얼음물을 먹으면 안 된다. 얼음물? 암 왠지 환자는 차가운 걸 먹으면 안 좋을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아요? 안 드는데요? 아, 네. 그런 거를 실제 그런 거 물어보죠. 얼음물, 아. 뭐 우유, 뭐 콩 먹으면 안 돼. 이런 얘기 사실 되게 많이 물어. 아 많이 물어보세요. 예. 그러니까 어떤 사기꾼 인터넷에 그런 글을 썼나 봐요. 아. 그러니까 사기꾼들은 되게 왜 그런 말을 퍼뜨리냐면 우유 먹지 마, 콩 먹지 마, 뭐 어쩌고 먹지 마, 뭐 먹지 이거 먹으면 안 된다 막 얘기를 해요. 제일 밑에다가 그럼- 육각수 같은 거 팔지. 그럼 환자분들이 그럼 뭐 먹어요? 그런 거야. 환자분들은 이거 그럼 뭐 먹지라고 궁금해할 때 맞아. 그때 이거 드세요라면서 이상한 거 약을 파는 거지. 네. 다 근거 아. 없는 얘기죠, 사실. 진짜로 암 환자분들이 먹으면 안 되는 거는 뭐가 있어요? 혹시 있다면? 즙 종류? 뭔가 이렇게 농축해서? 그러니까 뭐 검증되지 않은 그런 이상한 건강 식품들이나 이런 거는 안 드시는 게 좋고. 그 우리가 일상적으로 그 슈퍼에서 파는 그런 것 중에 못 먹을 건 없습니다. 아예 없어요? 네. 근데 이제 게사료 좀 이런 거 항암 안 되겠죠? 치료 이런 거 하면서 그건 원래 사람이 먹는 거예요. 무리수라고 하죠 저런 거. 죄송합니다. 무리수. 사과드리겠습니다. 아, 네네. 이제 항암 치료하면서 좀 백혈구 수치 이런 거 좀 떨어질 수가 있는데 그때 이제 너무 날 거 드셨다가 괜히 뭐 감염되고 이러면 치료 자체가 중단이 될 수가 있으니까요. 이제 그런 거는 좀 피하라고 저희가 설명을 드리죠. 날 것은 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여름에 막 예. 해산물 회나 이런 거. 바닷가에서 아무거나 막 예. 이렇게 음. 그냥 먹고 날 거. 그런 게 진짜 위험한 예, 거. 위험하죠. 가능하면 다 익혀 먹는 게 좋겠네요. 날 어쨌든 걸로 지금 먹지 않고. 우리 암 지식 정보센터장님께서 음. 암 환자가 먹으면 안 되는 거 슈퍼에서 파는 것 중에는 없는 것 같다. 이상한 거 무리수 근거 빼고. 없는 거. 저 편집할 거거든요. 예. 편집 안 할 거거든요. 저 사악한 미소를 기억해 주세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줄을 잘 서요. 알았어요 이제 확실히. 어디 서야 되는지 제가 죄송해요. 적응 빠르시다. 인정. 그러시구나.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안녕. 안녕.